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두 번째 파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이랑 두 번째 영상,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세 번째 영상, 이거 세 개만 보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정독해서 한 번만 집중해서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괜히 뭐 책을 산다던가 뭐 다른 영상, 이 영상, 저 영상 보면서 시간 낭비를 뭐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파트는 화물 취급 요령이 추가가 이제 되는데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수화인에게 다수의 화물이 배달될 때 운송장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운송장으로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과 원 운송장을 연결시키는 내용만 기록한 운송장의 명칭은 1번 기본형 운송장, 2번 보조 운송장, 3번 배달표 운송장, 4번 스티커 운송장. 정답은 2번 보조 운송장 되겠습니다. 자, 물품의 수작업 운반 기준이 아닌 것은 1번 분류, 판독, 검사 등 두뇌 작업이 필요한 작업, 2번 얼마 동안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되는 소량 취급 작업, 3번 취급 물품의 형상, 성질, 크기 등이 일정하지 않은 작업, 4번 표준화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운반량이 많은 작업.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기계 작업 운반 기준으로서 4번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화물 취급 요령 세 번째 문제입니다. 파르트의 가장자리를 높게 하여 포장 화물을 안쪽으로 기울여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 봤을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운이 좋게 나왔던 부분인데, 보시면 1번 밴드 걸기 방식, 2번 주연어프 방식, 3번 풀 붙이기 접착 방식, 4번 슈링크 방식, 이렇게 있는데 정답은 2번 주연어프 방식이라는 거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뭐 밴드 걸기 방식에 대해서 만일에 나온다, 그럼 문제에 밴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말 우습게도. 그리고 뭔가를 붙인다라는 게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은 풀 붙이기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4번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슈링이라는 단어가 문제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슈링크 방식, 이렇게 문제와 보기를 연결해서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수화역 중 견하역을 할 때 일반적인 낙하 높이로 오른 것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외워야겠죠, 그냥. 1번 150, 2번 100, 3번 10, 4번 40. 정답은 100cm 이상, 1m 이상 하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포장 화물은 보관 중 또는 수동 중에 밑에 쌓은 화물이 압축 하중을 받는다. 주행 중 상하 진동을 받을 때 압축 하중 몇 배를 받는가? 1번 1배, 2번 2배, 3번 3배, 4번 4배. 정답은 2번 2배. 적당하게 뭐 2배 정도 받는다라고 사실 찍으셔도 될 만한 문제죠. 자, 화물 자동차 운행에 따른 일반적인 주유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비포장 도로나 위험한 도로에서는 반드시 최저 속도로 운행한다. 2번 화물을 편중되게 적재하지 않으며 정량 초과 적재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3번 후진할 때에는 반드시 뒤를 확인한 후 후진 경고를 하면서 서서히 후진하며 가능한 경사진 곳에 주차시키지 않는다. 4번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한 때에는 수시로 화물 적재 상태를 확인하며 운전은 절대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해야 한다. 자, 정답은 1번인데 이런 문제 좀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저 속도가 아니라 법정 속도로 운행해야 된다. 사실 최저 속도로 운행을 하는 것도 안전하겠죠. 우리가 실무에서는 뭐 최저 속도로 운전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도로에서 또 법정 속도를 원래는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문제들 꼭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컨테이너 상차 전에 확인하고 통보받을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배차 지시번호, 2번 컨테이너 라인과 중량, 3번 화물의 하역지와 도착시간, 4번 화물의 화주, 공장 위치와 전화번호. 자, 나머지 1번,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차 전에 필요한 내용들이겠죠. 하지만 화물의 하역지와 도착시간, 3번 같은 경우에는 통보받을 사항으로 틀렸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중 화물 자동차의 과적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과적재를 하지 않겠다는 운전자 의식 변화,
과속죄를 방지할 수 있겠죠. 자, 사업자와 화주 간의 협력체를 구축. 자, 협력체를 구축해서 뭐 과속죄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운송 사업자의 과적제 운행 계획 수립.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하죠. 자, 4번 과적제 요구에 대한 운전자의 거절 의사 표시. 자, 이런 거 운전자가 먼저 과속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운송 사업자의 과적제 운행 계획 수립.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적재 중량보다 20%를 초과한 과적 차량의 경우 타이어 내구 수명은 몇 퍼센트 감소하는가? 20%, 30%, 40%, 50% 중에 정답은 30%가 타이어 내구 수명이 30%가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적제를 해서 많이 배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타이어 수명이나 차의 수명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운행 제한 기준인 축하중 10톤을 기준으로 하여 축하중이 10% 증가할 때 도로 파손에 미치는 영향 얼마나 상승하는가? 자, 1번 30%, 2번 40%, 3번 50%, 4번 60%인데 정답은 3번 50%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도로 파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상승하는가라는 말 자체가 과적중을 했을 때 도로 파손에 영향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도로 파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의 과적제가 우리가 다니는 도로에도 피해가 있다라는 사실까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은 또 다른 문제들을 엮어서 푸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 고객 유의사항 확인 요구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는 우리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1번 중고 가전제품 및 AS용 물품. 자, 이런 거는 해당이 되고요. 기계류, 장비 등 고가물로 10kg 초과 물품. 우리가 뭐 고가 물품도 보내긴 보내죠. 자, 그리고 포장 부실 물품 및 무포장 물품 보낼 수 있고요. 자, 파손 우려 물품 및 내용과다 부적합 물품. 자, 이런 거는 고객님에게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10kg 초과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40kg이 초과 물품이었을 때 고객 유의사항 확인을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원동기의 덮개가 운전실의 앞쪽에 나와 있는 트럭의 명칭은 자, 앞쪽에 나와 있다. 우리가 자동차 앞에 부분을 보닛이라고 하죠. 자동차의 앞에 부분, 이 부분을 보닛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1번 보닛 트럭, 2번 캡 오버 엔진 트럭, 3번 트럭 크레인, 4번 크레인 부시 트럭.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유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을 보실 때. 자, 원동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운전실 아래쪽에 있는 트럭의 명칭은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래쪽입니다. 뭐 아래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영어로 under를 쓰지만 over, 뭔가를 넘어서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만일에 이 내용을 모르신다 그러면은 요 단어 하나 보고 아래쪽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이걸로 찍어보자 라고 해서 2번 캡오버 엔진 트럭을 하셨을 때 좀 더 찍기의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애매모호한데 문제에 답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풀 트레일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트랙터 자체도 적재함을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총 하중이 트레일러만으로 지칭되도록 설계되어 선단의 견인구, 즉 트랙터를 갖춘 트레일러다. 맞는 말이고요. 돌리와 조합된 세미 트레일러는 풀 트레일러로 해석된다. 자, 맞는 말입니다. 참고로 세미 트레일러는 가장 많이 쓰는 트레일러 종류 중에 하나고요. 4번 적재 톤수, 적재량, 용적 모두 세미 트레일러보다는 불리하다. 불리하다가 틀렸겠죠. 오히려 유리하겠죠. 유리하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다시 보시면은 다 긍정, 좋은 얘기, 또 좋은 얘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혼자 부정적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거 나머지 하나를 찍어주시면 좀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찍기 팁 계속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보셔야 돼요. 사실상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자, 다음 중 세미 트레일러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발착지에서 트레일러의 탈착이 용이하다. 맞고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이 아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이 아니라 세미 트레일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트레일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번이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요. 4번 후진이 용이합니다. 자, 이런 장점들. 자, 마찬가지로 긍정, 긍정, 긍정. 뭐 좋은 얘기, 좋은 얘기인데 혼자 나쁜 얘기죠. 나쁜 얘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은 아니다. 자, 이럴 경우 우리가 이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2번으로 찍자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이런 뉘앙스 계속 보셔야 돼요. 자, 트레일러 구조 형상에 따른 정류를 잘못 설명한 것은 자, 1번 평상식, 일반 화물이나 강제 등의 수송이 적합하다. 자, 맞고요. 저상식, 불도저나 기중기 등 건설 장비의 운반에 적합하다. 그쵸? 낮으니까 무거운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중저상식, 소형 핫코일이나 중량 블록 화물 등 중량 화물 운반에 편리하다. 자, 이건 한번 또 두고 보겠습니다. 자, 스케레탈 트레일러, 컨테이너 운송용이며 20피트용, 40피트용 여러 종류가 있다. 자, 맞는 말인데, 자, 정답은 이제 3번이 틀렸습니다. 소형 핫코일이 아니라 대형 핫코일이나 이제 중량 블록 화물을 운반하는데 편리한 게 이제 트레일러 구조 형상에 따른 중저상식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외워야겠죠. 자, 풀 트레일러. 화물 취급 요령에 좀 트레일러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자, 풀 트레일러에 대한 이점에 대한 것은 2점이니까 요것도 한번 긍정, 부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트레일에 비하여 적재량을 늘릴 수가 있다. 긍정이네요. 자, 트레일러 한 대당 하나의 트레일러 운용이 가능하다. 이것도 긍정이네요.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각기 다른 발송지별 화물을 수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도 긍정이네요. 자,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각기 다른 품목별 화물을 수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긍정이네요. 자, 보시면은 다 긍정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먼저 정답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트랙터 한 대당 하나의 트레일러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우리가 긍정 부정을 해서 찍기 팁이 먹히지 않는 부분이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보고 그냥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갖추거나 특수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계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명칭은 자, 우리가 일단은 정답은 1번이에요. 전용 특장차인데 나머지 먼저 볼게요. 화물 자동차 당연히 아니죠. 특수 자동차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특수란 말이 있으니까. 자, 합리화 자동차 뭔가 붙인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함정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전용 특장차라는 게 뭔가 전형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부착이 되거나 개조된 거기 때문에 1번 전용 특장차라는 거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쉽고 사실 설명드릴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집중해서 보시면은 머릿속에 아마 계속 남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전용 특장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덤프트럭, 믹서 차량, 프레하브, 전용차. 자, 전용차라는 말이 또 약간 함정이죠. 자, 2번 실내 하역기기 장비차, 쌓기 내리기 합리화차. 자, 3번 벌크 차량 액체수송차, 4번 냉동차 차량 운반차, 병 운반차, 행거차. 자, 여기서 우리가 전용 특장차를 물어보고 있죠. 근데 전용차로 써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벌크 차량 이런 것들은 아까 뭔가 부착을 해서 구조를 변경시킨 가능성이 있겠죠. 4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2번이 대놓고 정답은 2번입니다. 대놓고 합리화차라고 써있죠. 이거는 합리화 특장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문제를 잘 읽고 보기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꼭 문제와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도 처음 보는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와 보기를 잘 보시다 보면은 그래도 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합리화 특장차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하얗기 장비차, 측방 개방차, 쌓기 내리기 합리화차는 다 합리화 특장차겠죠. 자, 냉동차는 그냥 냉동차겠죠. 자, 이렇게 외우는 문제들 나오고요. 자, 다음 문제.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의 책임이 있습니다. 약정된 이사 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를 동시한 경우 지급할 손해배상액으로 맞는 것은 자, 이것도 제가 시험 봤을 때 나왔던 문제네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답은 1번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계약금만 주면 된다라는 거죠. 몇 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약 해지를 하면은 그 계약금만 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 화물의 훼손 또는 연착, 이제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이죠. 이번에 사업자 잘못입니다. 사업자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는데 그 관련 법규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는 이제 법을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으신 분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우리는 1번 민법이라는 걸 바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고객의 귀책 사유로, 고객의 귀책 사유입니다. 이사 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일시부터 2시간 이상 지체됐어요. 그럼 사업자가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것도 제가 시험 봤을 때 나왔던 문제인데, 정확히 정답은 1번입니다.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의 2배를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뭐 사실 상식적으로 좀 보면 3배, 4배, 6배는 좀 너무 심하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2배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사화물의 훼손에 대하여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 인도날부터 며칠 이내 사업자의 통지 않으면 소멸되는가? 자,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찍기 팁이 있습니다. 찍기 팁이 있죠. 찍기 팁. 찍기 팁을 보시면은 15일, 25일 이런 거 다 갖다 버리시고 그냥 30일. 30일이 제일 다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1개월이에요. 뭐 기간이나 언제 뭐 일시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의 정답은 30일이고요. 그 30일이 아닌 경우가 간혹 정말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는 1개월이니까 30일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30일로 내용을 모르신다면 찍으시는 걸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택배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운송물의 인도 예정일이 불가능한 경우, 자, 운송 화약률, 인화물질 위험이 물건인 경우, 그리고 운송물의 사업자가 그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과 합의한 경우, 4번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 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일단 말씀드리면 정답은 3번입니다. 운송물이 사업자가 그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과 합의한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 은행이다 보니까 제가 시험을 봤을 때 안 나왔던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쭉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파트 2가 먼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파트 2에 대해 찍기 요령에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며칠 기간 내용은 30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1개월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찍기 요령, 지문이 가장 긴 것이 정답 확률이 높다. 이거는 뭐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역은 거의 1년 이하, 벌금은 1천만 원 이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긍정이냐 부정이냐, 보기 4개 중에 3개가 좋은 얘기, 뭘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혼자 만일에 다른 문제가 아니다 이런 보기가 나왔을 때 그 아닌 혹은 혼자 긍정인 그런 문제를 선택을 하셨을 때 또 합격 맞을 확률이 훨씬 높으시고요. 그리고 찍기 요령 중에 찍기 요령이라 하기엔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데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문제에 답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는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부도 중요한데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서 아, 문제가 이런 뉘앙스로 나오는구나. 아,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해보면은 이렇게 유출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유추, 추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인데요. 안전운행입니다. 안전운행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쉬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약간 애매한 거나 헷갈리는 것들만 제가 좀 뽑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용은 적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3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인적, 2번 차량 요인, 3번 도로 환경 요인, 4번 환경 요인. 정답은 4번 환경 요인입니다. 환경 요인이랑은 상관이 없죠, 교통사고랑. 자, 그리고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중 어느 과정의 결함에 의한 사고가 절반 이상 가장 많은가? 이런 거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정답은 1번 인지 과정의 결함이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통사고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란돌트 고리시표 색상으로 맞는 것은 자, 1번 검정 바탕에 흰색, 2번 검정 바탕에 녹색, 3번 흰 바탕에 검정색, 4번 흰 바탕에 노란색. 자, 요런 거 고리시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3번 흰 바탕에 검정색이라는 거 꼭 외우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전방에 있는 대상물까지의 거리를 목측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거죠. 것과 그 기능은 무엇이라 하는가? 자, 시야와 주변, 목측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은 시야와 주변 시력에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정답 심경각과 심시력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교통사고로 당했을 때 당시에 보행자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왜 당했냐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죠. 자, 인지결함, 판단착오, 동작착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4번 시력착오. 시력착오랑은 사실 상관이 없죠. 못 본 거랑 눈이 안 좋아서 사고가 났다라는 거는 보행자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는 그냥 경각심을 위해서 제가 넣어봤는데 정답은 한국 3번이 우리나라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뭐 인구도 많은 편이 아닌데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음주량과 체내 알코올 농도가 정점에 도달하는 남녀의 시간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건 좀 재밌어서 넣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 여자는 30분 후, 남자는 60분 후 이제 알코올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조심해서 술은 천천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제동장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다 브레이크인데 한번 보도록 해야겠죠. 1번 주차 브레이크, 풋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자, 주차 브레이크가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동장치의 한 종류인 거죠. 그리고 풋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에 있는데 자동차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풋 브레이크도 브레이크 제동장치죠. 사실 정답은 4번 감속 브레이크입니다. 감속 브레이크는 제동장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안전운행. 다음 중 현가장치의 유행이 아닌 것은, 자, 다 스프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강판 스프링은 현가장치가 아니다 라고 문제 보기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커브 도로를 매시 50km로 도는 차량이 있네요. 자, 원심력에 대한 문제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쪽 방향으로 50km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시 25km 도는 차량이랑 몇 배의 원심력을 가지냐 이거네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일단은 보시면은 숫자의 2배 차이가 나죠. 2배에다가 원심력 거리가 같더라도 무게가 2배가 되면은 비례하는 속도, 그 중력도, 중력이 아니죠. 원심력에 그 비례하기 때문에 2배 곱해줘서 4배의 원심력. 이과분들은 참 좋은 문제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 같이 봐주시고요. 자,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 시 주변의 경관이 흐리는 선과 같아 보이는 현상.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얘기하면은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주행하잖아요. 고속도로죠. 자, 그러면 차가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주행을 하고 있어요. 자, 주행 방향이 이쪽입니다. 그럼 옆에 막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지나니까 이렇게 선처럼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냐? 우리가 동체 실험은 아니죠. 동체 실험 앞에 뭐 슉, 슉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동체 시력인 거죠. 정지 시력도 마찬가지 아니겠고요. 정답은 유체 자극의 현상인 거죠. 유체 이탈한다. 유체가 뭔가 흘러가는 물체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암순응 현상은 그냥 어두운데 우리가 떨어졌을 때 눈을 이제 천천히 밝은 게 보이잖아요. 이제 시력이 돌아오잖아요. 그 암순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듯 문제를 잘 보시면 또 이렇게 푸실 수가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해야 할 상황임을 지각했어요. 자, 브레이크 패드로 발을 옮깁니다. 이제 패드로 발을 갖다 대는 동안 물리적인 시간이 발생을 하겠죠. 브레이크를 작동했어요. 이제 눌렀습니다. 발을 꾹 눌렀어요. 이제
순간까지의 시간과 그때 자동차 진행, 근처에 밟았으니까 자동차는 주행을 하겠죠? 자, 거리 각각의 명칭은,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우린 정지거리, 제동거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답은 공주시간, 공주거리입니다. 자, 내가 알아차리고 브레이크 패드로 발을 옮겨서 브레이크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 공주, 붕 떠 있었던 시간인 거죠. 그리고 붕 떠 있었던, 그리고 자동차가 쭉 미끄러 날아가는 걸 공주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헷갈리실 수 있는 게 2번이랑 4번이랑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정답은 2번 공주시간 공주거리라는 거. 5번 기회로 한번 확실히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자동차를 정지시키려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과 이때까지의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에 대한 명칭. 자, 요게 정지거리입니다. 요게 정지거리죠. 아까 우리가 공주거리는 봤었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었던 그 시점부터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가서 이제 멈춘 시간까지, 시간이 아니라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제동거리 요거는 뭐 오타가 아니라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걸러주면 되겠죠. 자, 1번 정지거리라는 거. 이 정지거리가 뭐다라는 것만 정확히 외워두셔도 다른 것들은 이미 유추해서 또 풀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색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엔진의 건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청색, 일단 보기를 먼저 볼게요. 청색, 검은색, 또 청색, 백색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저의 찍기 팁은 일단 정답 1번 아니면 3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색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틀렸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연소 때 배출되는 가스의 색은 정상 상태에서 무색 또는 약간 옅은 청색을 띈다.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하네요, 청색이. 자, 그럼 3번 청색 볼게요. 청색은 엔진 속에서 극소량의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 완전 연소된 경우이다. 자, 그럼 완전 연소란 얘기가 지금 똑같이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옅은 청색이냐가 문제의 차이인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청색은 완전 연소된 경우다 라고 외우면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린더 청색은 실린더 이렇게 묶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색, 실린더. 자, 이런 식으로 요점을 외워서 묶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기럽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다 기럽게 날개 나옵니다. 기럽게 넓으면 차량의 이동 공간이 넓어진다. 기럽게 넓으면 시계가 넓어진다. 기럽게가 토사나 자갈, 잔디로 되어 있는 경우보다 포장된 노면일 때 더 불안정하다. 고정 차량을 주행차로 기럽게 이동시킬 수 있다. 자, 여기서 보기에서 벌써 문제가 정답이 나왔죠. 자, 틀린 것은 차량의 이동, 제가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을 할게요. 기럽게가 넓어요. 차량의 이동 공간이 넓어집니다. 여기가 만약에 기럽게라 가정을 하면은 차량의 이동 공간이 넓어지겠죠? 당연히 넓어지겠죠. 그럼 넓어지면은 당연히 시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도 넓어지겠죠? 자, 기럽게가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시계가 좋고 더 많이 보여요. 가정을 했을 때 토사나 자갈, 잔디로 되어 있는 경우보다 포장된 노면일 때 더 불안정하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포장된 노면인데 더 불안정할 리가 없죠. 더 안정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가볍게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랑 보기를 정독해서 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방어 울타리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1번 횡단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번 차량을 감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차량이 대항차로로 튕겨나가지 않아야 한다. 4번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독해서 볼게요. 방울토리가 뭔지 모른다는 가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횡단을 방지할 수 있다. 사람이나 뭐 차가 못 넘어갈 수 있게 하는구나. 차량을 감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뭔가 부딪히는 그런 게 있나 보다. 감속을 시키나 보다. 자, 차량이 대항차로 튕겨나가지 않아야 한다. 딴 데로 못 튕겨나가게 막아주나 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교통사고죠.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중에 해당이 되는데,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면은 이 세 개가 다 틀렸겠죠. 이미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런 교통사고에 대해서 일어났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좀 약간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보시면은 4번인데,
사고 방지가 아니라 정확히는 유형 변경을 한다라는 거. 교통사고의 유형 변경. 조금 더 중상인데 경상으로 줄인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여름철 타이어 마모 상태를 점검할 때 타이어 트레드 홈의 깊이가 최저 몇 미리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가? 자,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죠. 정답은 1.6mm 이상 트레드 홈 깊이가 돼야 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심한 일교차로 1년 중 가장 많이 안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은? 자, 1번 봄철의 아침, 2번 여름철의 아침, 3번 가을철의 아침, 4번 겨울철의 아침. 아이고, 죄송합니다. 4번 겨울철의 아침. 정답은 3번 가을철의 아침이 안개가 가장 많다라는 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차량에 적자여 운반하는 충전 용기는 항상 몇 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가? 자, 1번 30도, 2번 40도, 3번 45도, 4번 50도 이하. 자, 정답은 2번 40도 이하. 충전 용기는 항상 40도 이하로 보관을 해야 한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터널을 통과 중 화재가 발생했어요. 자, 운전자의 행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것도 한번 정독해서 볼게요. 자, 화재로 인해 터널 안이 연기로 가득 참으로 차 안에 대기한다. 이 말이 안 되죠? 도망가야죠. 이거는 벌써 말이 안 됩니다. 자, 도난 방지 위해 자동차 문을 잠그고 터널 밖으로 대피한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도난 방지를 위해 자동차 문을 잠그고 터널 밖으로 대피한다? 이거 한번 냅둬 보겠습니다. 자, 유턴해서 출구 반대방에 되돌아간다. 나만 이러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러겠죠? 그러면은 다 같이 죽겠죠. 자, 차량 엔진 시동을 끄고 차량 이동을 위해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내려 대피한다. 자, 여기서 헷갈리는 거는 2번이랑 4번인데 정답은 먼저 말씀드리면 4번입니다. 왜냐?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교통공단에서는 통제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통제자가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소방차나 왔다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열쇠를 꽂아두면은 이제 차량 정리를 해서 신속한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 차량 정리를 한다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는 경우고요. 이런 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이제 3번이었는데 이게 3과목인 거죠. 정리를 하자면은 먼저 중요한 거. 과정은 도로에 영향을 미친다.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과정이 도로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도로에 영향이 언제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정독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에 정답이 있고 보기만 가지고도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상식선으로 집중해서 풀 수 있는 파트. 자, 세 번째 안전 같은 경우에서는 상식선으로 집중한다면은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는 파트니까 자, 3번 파트에서 절대 틀리시면 안 될 거고요. 문제는 뭐 한 번에 해서 80문제가 나오지만 안전 파트가 나왔다 그러면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영상 세 번째 영상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